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4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소리 없는 총성 전쟁 중입니다. HBM4를 누가 먼저 만들까? 로드맵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9일 새벽 2시쯤에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AI 거품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저 AI 거품론이 없어질 거고, 만일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얘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 좋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아가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인 블랙웰의 출시 지연설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블랙웰 출시 시기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는 아니다, 예정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지라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내년 하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루빈이 이제 26년부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건데 여기 HBM4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삼성전자는 올해 말 테이프아웃 설계를 끝내서 그 다음에 생산 공장에 넘겨준다는 걸 테이프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어 다이를 일시 D램 10난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도 얘기는 이 테이프아웃을 더 올해 말에 시제품을 출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HBM4에 대한 열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의 8단 HBM3E가 콜 통과를 했다느니 많이 있다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 좀 한동안 잠잠하죠. 잠잠합니다. 자, 이 제덱이라는 이거를 협의 기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제덱이라는 거는 이게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DDR3, DDR4, 지금 DDR5잖아요. DDR5에 대한 스펙을 정해주는 거예요. 스펙을. 그래서 여기서 딱 표준을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표준 KS 마크를 찍어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HBM4에 대해서도 스펙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HBM은 더 높은 대역폭, 더 낮은 전력 소비량, 면적당 용량 증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하이엔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12단 HBM3E 이게 아직 상용화 되지는 않았죠. 조만간 되겠죠. 근데 16단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D램당 용량을 24에서 32가, 삼성전자는 42기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한 스펙들은 제덱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로드맵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HBM4의 스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펙 HBM4에 대해서. 자, HBM4는 26년부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루빈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호퍼가 지금 팔리고 있고, 블랙웰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딘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하반기부터 블랙웰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HBM4는 루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웰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 저는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이 개발되는 주기가 전에는 2년 정도씩 걸렸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8단 HBM3E를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2단 HBM3E는 SK나 삼성이나 지금 아무도 콜 통과를 못했어요. 동시에 지금도 이것도 콜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렇게 따진다 할지라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에서는 삼성의 12단이 더 빠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8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단이 먼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12단이 더 빠를 겁니다.
자,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라서 지금까지 HBM에 쓰던 그 반도체를 모스펫에 평판 플래닛을 쓰다가 HBM4부터는 핀펫을 쓰겠다는 거예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 이제 그 모스펫은 이렇게 그냥 평판이에요. 평판인데 이 핀펫은 이렇게 3면이 이렇게 돼서 세 군데가 이렇게 접하죠. 그래서 요 이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스피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를 할 때는 스피드보다는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2배, 200%가 넘어지고 그다음에 요거 면적을 에리아라 그러죠. 에리아가 70%가 적어지고 그다음에 성능,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게 또 50%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얘기할 때 이게 PPA를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얘기한 것처럼 이 HBM4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SK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자, 본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TC-NCF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싱카와 본딩 장비를 들여와서 삼성전자 100% 자회사인 CMS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조금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죠. 그런데 HBM4부터는 HCB 하이브리드 본딩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4까지는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갑니다.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딩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미 반도체 본딩기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코어 다이 그러니까 D램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D램을 삼성전자는 1C D램을 쓰겠다는 거죠. 이게 10나노입니다. 1C D램 굉장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건 1A를 쓰고 있거든요. 14나노.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1B를 쓰고 있는데 지금 HBM3E에도 지금 1B를 쓰고 있는데 HBM4에도 1B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지만은 삼성전자는 1C D램을 어디에서 생산하냐?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 내년 6월부터 생산을 할 거예요. 이미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D램 장비도 발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B D램을 어디서 생산하느냐? 지금 2000M16에서 최근에 거기도 이 반도체 장비 발주가 끝난 거예요. 반도체 장비를 발주를 하면은 장비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데까지 리드 타임이라 그러는데 길게는 이게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가 다 끝났다는 거죠. 자, 로직 다이가 이제 이걸 쌓아가는 그 이제 기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조금 세밀하지 못했는데 HBM4부터는 삼성전자는 4나노,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5나노 아니면 12나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또 7나노라는 말도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5나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성은 여기에 4나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니까 생산 시간도 땡겨질 거고 비용도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SK는 파운드리 그 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생산 단가가.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 아웃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설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설계를 다듬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생산 공정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24년 올해 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두 개로 나눴어요. 엔비디아에 쓸 거는 올해 10월, 그 다음에 AMD에 들어갈 것은 올해 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걸 보면 SK가 굉장히 이렇게 좀 디테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 아웃이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만 해도 테이프 아웃을 24년 말이라고 삼성이 말을 했어요. SK는 여태껏 이제 변함이 없어요. 24년 말인데, 시제품 생산. 자, 테이프 아웃에서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다 넘겨주면은 시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뭐라고 했냐면, 24년 말에 시제품을 출시를 할 거라. 그런데
SK하이닉스는 25년 초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은 양쪽이 똑같아요. 25년 말, 25년 말. 왜냐하면 이 루빈이 26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25년 말에 대량 생산이 들어가도 늦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HBM을 필요한 많은 그 고객사에다가 샘플을 던져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HBM4부터는 커스터마이징 그 디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이 되니까 A, B, C 회사들이 다 달라 입맛대로 맞춰줘야 되니까 시제품을 빨리 생산해서 그 고객사들하고 SK 하이닉스를 먼저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10월에 HBM4 테이프 아웃을 마무리하고 제조 공정으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 아웃이라 그러죠. 테이프를 자르는 거죠. 자르니까 이제 제조 공정에서 끝나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정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한 발짝 앞에 이렇게 자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MR 머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HBM3E까지는 그냥 MR 머프라고 했는데 HBM4부터는 어드밴스드 MR 머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D램이고,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에 이제 그 화학 물질을 채우는 겁니다. 뉴필 매트리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방송이 된 거 보면은 일본의 나믹스라는 그 회사에서 요 물질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본딩을 하는데 이 뭐 일본의 나믹스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하고 이 협력 관계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수율을, 그래서 이 본딩기에서, HBM 본딩기에서 높은 수율이 나온 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의 신카와라든가, 저기 또 네덜란드의 베시라든가 못 따라옵니다. 거기는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SK는 지금 이게 대략 한 80%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틈을, 여기다가 삼성은 필름을 끼워 넣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 덩어리 자체를 풍덩 그냥 초콜릿 상자에다 넣어서 이 액체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자,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HBM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발열이 심해요. 발열이. 그래서 이걸 사용한 데이터 센터에 이 에어컨을 무지막지하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이 HBM이 들어간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니까 이게 지금 전기가 장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에는 전기를 덜 먹는 이 HBM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HBM3E에는 IO라고 하면 in, out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1024개예요. 그런데 이게 HBM4가 되면서 2배가 되는 거예요. 2048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IO 입출력 단자가 20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4부터는 HBM3하고는 전혀 그냥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냥 굉장한 성능의 AI 데이터 GPU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루빈에 들어가는 거죠. 루빈 26년부터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HBM의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기존에 이제 HBM입니다. 그래서 여기 GPU에다가 전에는 여기에 이제 GDDR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HBM이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요게 이제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는 거죠. 요 베이스 다이가 이제 HBM4부터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4나노에서. 근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이 베이스 다이를 TSMC의 5나노, 7나노, 아니면 12나노에서 생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 원가도 SK가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HBM4부터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부터는 병렬이 아니에요. 바로 위에다 쌓아버린 거예요. 여기다 GPU에다가 베이스 다이를 바로 연결을 하고 위에다가 D램을 쌓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D램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열 문제도 조금 적어지지 않겠냐, 이런 문제, 이런 아마 장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테이프 아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 수준에서 진행하던 반도체 설계를 완료하고 제조 공정으로 내보내는 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AMD의 HBM 개발 팀을 각각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연구팀이 따로, AMD에 따로, 왜냐하면 고객 맞춤형이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이 됐으니까 엔비디아 따로, AMD 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향 HBM4 테이프 아웃은 10월, 그 다음에 AMD는 연말이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작전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세분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4의 고다이로 1B DRAM을 쓴다고 하지만은 1A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은근슬쩍,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A를 쓰니까요. 그래서 HBM3E도 SK 하이닉스는 1B를 쓰고 지금까지 재미를 봤거든요. 로직 다이는 말한 대로 TSMC가 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TSMC에서 12나노, 5나노, 7나노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정확히 어느 거로 생산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가봐야 될 걸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하냐? 삼성이 좀 다급한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로드맵이 막 발표가 되니까 갑자기 한 주간 만에 그냥 연내에 HBM4를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땡긴 겁니다. 땡겨가지고 여기 왔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오는 연말께 최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출시한다. 시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얘기죠. 대량 생산이 아니죠. 대량 생산은 어차피 25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제품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그냥 미리 뿌리겠다는 얘기죠. 선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은 HBM3에서 8단, 12단 HBM3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HBM3는 시장이 점점 죽어져 가고 있고 HBM3E가 이제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8단입니다. 그리고 아마 3분기부터 SK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해서 4분기부터 이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SK 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삼성을 앞지르고 있어요. 이거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25년을 HBM의 양산의 해로 정하고 SK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00년이 하고 있는데 성사가 그 말대로 될지 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HBM4부터 어떻게 하냐, 플래닛 모스펫 이게 평판이에요. 평판. 그래서 이 닿는 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데 핀패스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3면이에요. 3면이라서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는 거예요. GAA는 밑에가 하나가 더 닿는 거죠. 4면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스피드는 200% 2배가 더 향상이 되고요. 에리아 면적이죠. 70%가 적어져요. 파워도 50%가 좋아지는 거죠. 정말 이대로 삼성전자가 말하는 대로 이 HBM4가 이렇다, 이 스펙더로 간다 그러면 SK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정말 저대로 나오는지. 그런데 중간에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HBM4에서, HBM3E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수율이에요, 수율. 결국 HBM4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먼저 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율이 형편없거나 아니면은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은 의미 없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벌써 수율이 80%, 그 다음에 하나를 생산하는데 50%의 시간을 당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HBM4가 여기에 또, 16단까지 생각하고 있고, 썰멀, 이거는 뭐냐면 발열이에요. 발열을 또 19% 정도 낮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파워를 또 33%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 로드맵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로드맵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당기고 있거든요. 아마 이 말대로 좀 잘 돼서 삼성전자가 SK를 따라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출시 시점부터 최종 테스트 제품을 생산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말에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종 테스트를 하고 대량 생산을 하거나 이런데 4개월이 걸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한 거의 일주일 만에 테이프아웃을 땡기고 시제품을 땡기고 이러는 거 보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HBM 그 개발팀을 특공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아마 성과가 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대량 생산 체계를 맞춰서 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HBM4 실제 AI 가격 스케줄이 적용되는 거는 26년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생각이 또 다르죠. 엔비디아가 블랙웰이 하반기부터 출시가 잘 돼서 또 생산이 잘 돼서 또 고객들이 더 빠른 GPU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루빈이 26년에 나오는 게 아니라 25년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생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SK가 이게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4의 로직 다이는 4나노 공장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D램 다이는 10나노 1C D램에서, 요거는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 만든다는 거. 이렇게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완전히 무슨 첩보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HBM을 잘 만드는 쌍두마차가 한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피말리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두 회사가 경쟁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AMD, 테슬라, 구글 원하는 데다 다 팔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HBM이 이 HBM이 오늘 밤, 그러니까 29일 새벽 2시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300억 달러가 넘어서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동안 이 HBM 시장이 폭발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솔솔 나오는 얘기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SK 원산면 현장을 또 방문을 합니다. 그 현장을 또 둘러보고요. 그쪽에 땅을 또 둘러보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 들어서는 제가 SK 원산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특별히 숙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숙소를 가지신 분, 숙소를 건축하려고 하시는 분, 숙소 지금 공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9월 달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아웃소싱에서 독점 계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